울고 불고. 자, 강선우 의원 이야기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지방선거 공천회의에서 당시 민주당 공관위원이었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했던 행동과 발언에 대한 진술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주기 위해서 회의장에서 울고 불고 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본인의 해명과 전면 배치되는 진술이죠. 과연 강선우 의원이 말하는 원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강 의원의 목소리부터 듣고 와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관위에서 강선우 의원 발언이 조금 문제가 됐었나 봐요. 예. 이제 김경시 의원을 단수공천 주자 이런 발언이. 정말 이런 진짜 이런 거 있을까? 남아있는 수사에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실대로 임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공천 헌금 의혹이 터졌을 때 줄곧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첫 입장을 SNS로 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특정 공관위원회 지역구를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 배제가 원칙이고 본인도 저도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라고 작년 12월 29일 자신의 SNS에 본인이 직접 저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강선우 의원이 2022년 4월 22일 공천회의 하루 전날 4월 21일이겠죠. 김병기 의원을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애원까지 했었습니다. 김병기 의원과의 녹취록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정말 문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면 컷오프를 갖다가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겠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네. 이랬던 강선우 의원이 실제 이 공천회의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자, 4월 22일 회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김경 추천도 내가 못하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혀를 내둘러 왜 저렇게까지 하지? 울고 불고 함께 공관위에 참석했던 다른 공관위원들 저런 반응들이 나왔다는 거죠. 다음 장 한번 더 보시죠. 자, 너무 강한 톤이라서 공관위원들이 혀를 내두르며 알아서 하라는 분위기였다. 말릴 수 없었다는 거겠죠. 화를 내며 울고 불고 해서 회의장 바깥까지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는 얘기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역위원장인데 이것도 내가 공천을 못하느냐, 추천을 못하느냐라는 얘기. 철저히 배제가 원칙이었던 그 원칙을 따랐다라는 자신의 해명과는 완전 다른 얘기 아닌가요, 여선홍 위원님?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맨 처음에 강선우 의원이 본인이 이제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 논의할 때 배제가 원칙이라고 했을 때 사실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허. 아니 지역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지방 공천 주려고 지역위원장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원칙이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그 공관위원이면서 활동하면서 내가 지역위원장 추천도 못하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강하게 이제 맨 처음에 뭐 공천 배제 이야기, 뭐 컷오프 이야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자기는 맨 처음에는 나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 또 한겨레 보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예 적극적으로 무슨 울고불고 아니면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해서 주변에 있는 그 공관위원들이 약간 의아했다. 저렇게 할 정도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들었던 김병기 강선우 의원 이렇게 녹취록 파일을 보면은 그 내용들이 맞았던 거예요. 거기서도 강선우 의원이 사실상 약간 우는 것처럼 김병기 의원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관위원 회의에서 그런 발언들, 그런 취재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공천 배제됐던 김경시 의원이
공천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또 저기 경찰 수사 받으러 갈 때 나는 원칙을 지키는 삶을 했다. 그것도 지금 와서 보면은 다 이해되는 대목이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 과연 강선우 의원이 말하는 그 원칙은 어떤 원칙이었을까? 무슨 원칙을 그렇게 기준을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일단 본인이 했던 얘기가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하지? 울고불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저렇게까지 했겠어요? 돈을 받았으니까 저렇게까지 한 거죠. 그 원칙은 김경원 전 시의원이 지금 공천에 컷오프된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거기서 울고불고하고 화를 내면서까지 해가지고 결국 뒤집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약간 일관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울고불고 하는 건데 이 공천 심사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김병기 의원하고 녹취록도 보면 거기 또 울고불고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의도한 대로 돈 받은 대가로 공천해주는 이제 그런 원칙적인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사기관에 들어갈 때도 네. 자기는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돈을 받고 공천해주는 게 원칙적인 삶이냐? 아니면 보좌관에게 갑질하는 게 원칙적인 삶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원칙의 삶이 저렇게 비뚤어져 있는 원칙적인 삶인데 자신은 그걸 원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거죠. 지역위원장인데 추천도 못하냐라는 저 발언,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공관위원들 역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발언들, 지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강선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을 질책하는 모습 한번 보시죠.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좀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감정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나지 못합니다. 부모로부터 배우고요. 적절한 상황에서 사회적인 인터랙션을 통해서 길러지는 겁니다.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의원님. 자,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걸 강선우 의원에게 그대로 돌려준다면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강선우 의원이야말로 부끄러움을 잘 모르고 했던 행동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조경 변호사는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저 말에 뭐 다른 걸 얹을 필요가 없이 본인에 대한 말로 다시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부끄러움을 몰랐던 거죠. 근데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자꾸 이런 삶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네. 원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 말이 얼마나 허언인지가 계속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녹취록 속에도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이 얘기가 그러니까 그 원칙은 이미 그때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칙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2022년 4월에 이미 그런 삶은 끝난 것이고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출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본인이 자꾸 본인을 얽어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 드러나고 확인이 됐다면 정말 부끄러움을 안다면 더 겸허한 모습을 보여야죠. 아직도 부인하고 강변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빠져나가려 하고 하는 것처럼 이제 조사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부끄러운 상황을 끌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이쯤 되면 본인이 한 이 불법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 국민께 죄송하다 이 말 위에 다른 말을 쓰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민 의원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본인은 저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내용 녹음 파일만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화 내용 녹음 파일에 나오는 이른바 컷오프 유지라고 하는 거는 그 바로 다음 날 공관회 회의에서 전혀 그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것과 거꾸로 결론이 났거든요. 반영이 안 됐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앞에 녹음 파일이 저는 막전이라면 막후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관측입니다. 김경전 시의원이 이제 1억 원을 준 부분에 관해서 본인이 컷오프 된다는 걸 알고 계속해서 강선호 의원을 일종의 협박했던 거 아닌가요? 그런 장면들이 그 녹음 파일에서 나오잖아요. 기자회견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21일, 그러니까 4월 21일 그 오후부터 4월 22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공관의 회의를 열기까지 김경 전 시의원의 강선호 협박은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 기자회견 한다. 그래서 공천원금 1억 폭로한다. 네. 그럼 강선호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일단 막아야 되니까 그럼 공천을 주고 입막음을 하자. 그 다음은 다음에 생각하자. 아마 이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강선호 의원의 2022년 4월 21일 상황과 22일 상황이 이해가 됐죠.